아, 제가 좀 남이 안 하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어머니 태어났을 때, 살아오면서 이제 젊은 이제 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가 돼서, 청년기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노안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노안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늙어간다.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뼈를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머리뼈만 수도 없이 머리뼈를 눌러보기도 하고, 또 손거울로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많이 비춰보고, 매일매일 저처럼 이렇게 머리뼈를 많이 만져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머리뼈를 그렇게 많이 관찰을 하고 많이 이렇게 만져보고, 또 하루도 몇 번씩 이렇게 거울로 뒤통수도 보고, 이렇게 거울을 수없이 많이 본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 이 두개골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가 서른이 넘고 33이 지나고 가다 보면 점점 얼굴이 커져. 면적이 커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두개골이 이 머리뼈가 하나가 아니라 봉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뼈들이 점점 밀려 나가요. 이렇게 밀려 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눈에 주름도 생기고, 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또 보면 나이를 먹으면 이 밑에가 이렇게 두툼해져요. 이게 목주름이 생기고. 저는 이 머리뼈에 대해서 수도 없이 보고 만져보고 또 눌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도, 제가 어려서부터 눈이 시력이 안 좋은 것보다도 눈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렇게 눈곱이 많이 끼고, 눈이 늘 제가 이렇게 30살 넘어서부터서는 이렇게 눈이 아주 이렇게 불편했어요. 눈에 모래알이 굴러다는 것처럼 눈이 티가 들어가서 눈 비벼도 보면 그렇지 그렇게 눈이 그 티가 빠지지, 항상 눈에 뭐가 티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웠는데, 이 머리를 차츰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지금 아주 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눈이 60이 다 돼간데도 눈이 굉장히 옛날에는 이게 거리에 프레임카드 붙여놓은 것이 이렇게 밀려서 보이고 이렇게 참 안 좋았어요. 근데 눈이 참 젊었을 때의 눈하고 지금 눈이 깨끗해요. 그리고 이 머리를 자꾸 이게 누르다 보니까 이 얼굴에 주름살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샤워를 하다 보니까 등을 우연치 않게 등을 이렇게 거울 앞에 돌려서 보니까 등고랑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등뼈 고랑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등고랑이 메어져요. 이렇게 뒤로 등고랑이 없어져요. 뼈가 뒤로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등뼈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느꼈어요. 봤어요.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게 머리를 계속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변하구나.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 머리를 누르는 거, 이 머리만 쭉 펴진 게 아니라
이 인체의 변화를 봤어요. 그러면 이 등골이 들어가면서 이 가슴이 이렇게 옛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가슴이 이렇게 오므라져요. 근데 이 등뼈가 들어가면서 이 가슴이 어떻게 되냐. 가슴이 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 머리뼈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뼈가 나이가 먹으면 우리 뭐 체형이 앞으로 전부 이렇게 앞으로 기울게 되잖아요. 등뼈는 이렇게 등뼈는 점점 뒤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 머리를 계속 누르다 보니까 이 등뼈 가운데 뼈가 안으로 쏙 들어가고 가슴이 이렇게 펴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 가슴에 옛날에 누르면 이 가슴에 이 흉추뼈에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통증이 이렇게 세게 눌러도 요즘은 이게 두들겨도 이렇게 이 통증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가슴 이런 데가 아프면 화병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 뼈가 안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 가슴뼈가 아파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피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피부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면 나이가 드시면 이 피부가 쪼글쪼글해져요. 이게 얇아지잖아요. 이 피부가 탱탱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뇌압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자꾸 뇌압이 차오르면서 이 모세혈관에 피를 못 보낸다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뼈가 밀려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뼈에 피를 못 보내요. 이 머리뼈가 벌어지는 만큼 이 뼈가 약해져요. 이 피부를 보면서 이 피부가 이 쭈글쭈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뇌압이 차면 이 모세혈관으로 보내주는 압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머리가 버렸다 안 버렸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MRI도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중에 인류 역사 중에 이 머리뼈가 벌어졌다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의학계에서도 이 머리뼈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나온 사람도 제가 듣기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컴퓨터를 잘한다면 그런 것을 잘 할 텐데 저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수기로 이렇게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를 좀 해볼게요. 관절이 아픈 것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 MRI에서 보면 이 머리뼈가 벌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학계에서 이것을 이제 잘 안 봐서 그러지만 머리뼈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후두뼈잖아요. 후두뼈가 여기에 이게 공간이 보이죠. 이 머리뼈가 어디까지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요 경계선 있잖아요. 요 경계선. 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뼈를 보면 이 뼈가 이제 이게 후두뼈잖아요. 후두뼈. 아까 후두뼈가 이게 후두뼈였는데 후두뼈 끝이 보이는데 이 뼈가 이 위로 붙어야 돼요. 위로. 이것은 사람 두개골을 뒤로 엎어놓은 거예요. 엎어놓은 거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후두뼈에 있는데 이게 이 옆에 축두골하고 이 밑에 아까 뼈가 여기 이 저평골 밑에가 붙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뼈가 해골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림은 이 하악골을 빼고 붙어야 돼요. 근데 이 뼈가 많이 떠 있어요.
이 뼈가 보시면 잘 관찰해 보면 이 뼈를 보면 이 안쪽으로 붙어 있을 때는 이 등뼈가 같이 붙게 돼서 이 등뼈가 이렇게 이 두개골이 이 뒤로 밀려 나가는 만큼 이렇게 등 모양이 이렇게 둥그러져 이렇게 둥그러져요. 이렇게 이 두개골이 밀려 나감으로써 아까 그 사람의 이 뼈인데요. 보세요. 이 뼈를 보면 이렇게 이 두개골이 밀려 나간 만큼 이 모형이 같이 이 머리뼈가 밀려 나간 같이 우리가 그래서 이 등이 점점점 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후두뼈 앞에 이제 보면 이게 여기가 이제 뼈가 이렇게 나가고요. 이게 이제 뼈가 붙어 있죠. 이 후두뼈를 보면 이 뼈가 이 끝이 이 저평골 이 밑에가 딱 붙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저기서 간격이 벌어져요. 이 축두골이 점점점 이 뼈만 후두뼈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축두골도 벌어지고요. 제가 출근하다가 찍으신 분인데요. 이분의 이제 이 목뼈를 보십시오. 이 목뼈가 왜 머리뼈가 이게 벌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 목덜미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 등이 같이 굽잖아요.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죠? 이거는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 보면 이 목덜미에 이게 오랫동안 머리를 누르니까 이 목이 이렇게 그 올라온 부분이 다 없어졌죠. 이렇게. 이 할아버지는 106세 되신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를 잘 관찰해 보시면 이 목인대를 보시죠. 목인대를 보면 이 목뼈가 이렇게 뒤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등을 모양을 보시면 이 머리뼈가 벌어진 만큼 등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올라와요. 이분은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두툼해지지요. 이 두 개 이런 것들이 다 머리뼈가 밀려서 이래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것은 저희 와이프 이 뒷목이에요.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 이 목뼈가 이게 평평해져요. 여기가 올라온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등 고랑이 배요.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등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계속 눌렀더니 이렇게 등뼈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분은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105세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보세요. 보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두개골이 찌그러진다. 이제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머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분을 좀 관찰해 보면 머리뼈가 이렇게 밀려 나가면서 목이 점점 이 목뼈가 주저앉아요.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서 목주름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머리뼈가 밀려 나가는 거예요. 밀려.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106세에 사망하셨다 하신 분이고요. 이 머리뼈가 밀려 나가면서 이 등뼈가 등이 이렇게 올라와요. 등이. 아까 저희 와이프 등을 보면 등뼈가 이렇게 머리뼈를 자꾸 올리니까 이게 등뼈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등뼈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보세요. 등뼈가 점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머리뼈가 벌어지면서 우리 뼈에 피를 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내압이 참으로 인해서 이 피부 모세혈관에 피를 못 보내요. 이제 이 뼈는 노인이 된 머리잖아요. 이 머리뼈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 뼈가 올라가야 돼. 이 저평골이 우리가 이 머리뼈가 벌어지면서 이 위에 안에 있는 저평골고 다 이게 끄지고 내려와요. 이렇게 뇌가 밑으로 처져 있어요. 건강한 뇌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머리의 모양이. 이 뼈가 밀려 나감으로써 이렇게 모든 우리의 몸에 이 중심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서 날마다 이렇게 머리를 눌렀어요. 이렇게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눌렀어요. 저는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올라가서 밟으라 했어요. 이런 모양으로 밟아. 이 방향으로 머리 위에서 밟고 또 밑에 이쪽도 발로 밟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누가 아무나 해줄 수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의 변화, 누가 배워서 이제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장면이요. 뒤통수뼈를 누르는 거예요, 뒤통수뼈. 이렇게. 뒤통수뼈. 그러면 이 척추뼈가 다 가지고 꼬지고 올라와요. 머리뼈를 이렇게 하면 머리뼈가 모아져요. 이렇게 등뼈를 끄집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 가슴이 오므라졌던 것이 다 펴져요. 이게 이제 무릎 꿇고 제가 땅바닥에서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저거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늘 날마다 이렇게 양쪽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늘상 이렇게 밟았죠.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못하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 올라가다가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둘이 이제 제 머리뼈를 이렇게 눌렀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혼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쉽게 누구나도 할 수 있게. 이것은 누구나 봐도 잘 안 하시겠지만 이제 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가 혼자 요즘은 이제 아들도 장가를 가서 이제 집에가 이제 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참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공유를 안 합니다. 제가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해주고 싶다라면 이렇게 공유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조금 제가 또 다른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예, 저는 인천에 있습니다. 저는 교정을 해요. 저는 이렇게 이 머리뼈가 이게 밀려 나간 것을 알고 무진장 많은 돌을 닦듯이요. 날마다 저는 생활을 늘 저녁에는 늘 이렇게 머리를 누르고 또 거울로 보고 거울 앞에서 몇 번 또 변화된 것을 만져보고 또 눈끝을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젖병골 사이와 전두골 사이에 보면 여기 보면 입이 약간 이게 V자식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이런 걸 이게 얼마나 좁혀졌는가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관찰을 하고요. 늘 거울을 아무튼 많이 들여다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이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이게 이 머리뼈를 이제 이해한다라면 우리 몸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지다 보면서 혈압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또 당뇨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한 분은 이제 이게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여기 다녔던 분 중에 교정을 좀 허리 아파서 다녔던 분이 이제 좀씩 다니다가 어느 날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두 분이 왔더라고요. 위에 동서하고 허리 아프다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엄청 뚱뚱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시냐고 몸이 너무 많이 부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몸이 부종이 이렇게 심하면 이게 빨리 큰일 납니다.
저한테 안 오시더라도 동네 마사지 샵을 가셔서 이렇게 몸을 풀어야 됩니다. 이 부종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못 되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예, 이제 암 환자 말기죠. 말기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항암을 60회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마지막이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맞을 때 여기 제가 얘기 듣기로는 60회까지 항암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암 환자니까 이렇게 림프 마사지처럼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60회를 이렇게 항암을 맞아서 그런지 보니까 이 다리고 손이고 보면 나무 토막처럼 다 굳어 있더만요. 이게 이제 이게 나는 림프 마사지처럼 해야 되는데 아니 엄청 강하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이 머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눌러줬는데, 예, 이분이 암이 나선 게 아니라 암이 정지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3번씩 이렇게 꾸준히 지금 4년째 다니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아주 건강하대요. 그전에는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불면증이 심하고 그랬는데 지금 먹는 것도 잘 먹지, 컨디션이 지금 보면 최고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이렇게 추적 항암제를 계속 복용을 하셨어요. 근데 저번 몇 주 전에 이제 신랑이 그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기 부인이 같이 안 하고 그냥 따로 오셨는데, 이제 이때까지 이제 그분은 이제 추적 항암제를 이게 그게 효능이 좋다라고 이제 차트 보이면서 이거 엄청난 이게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남편분이 이래그래 하니 이때까지 그 추적 항암제가 가짜였대요. 그게 그 제약회사에서 그게 실험하기로 해서 그 제약에 이제 약값을 안 받고 그거 했는데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그렇게 의사분이 그랬는 게 나중에 이게 약이 가짜였다고. 이게 추적 항암제가 아니라 약이 아무 효능이 없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죽은 줄 알고 열심히 복용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 약 드신 거 계신 거 있냐니까 아무것도 안 두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눌러주면 이 폐가 좋아져요. 폐가 신기하게. 예, 제가 이제 의학의 지식이 좀 많다라면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한다라면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뭐 학문도 짧고 이래서 제가 많은 것을 밝혀낼 수는 없지만 이 머리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찌그러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 치아가 나이가 먹으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 나이가 먹으면 점점 목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 보세요. 목주름이 깨끗이 펴졌어요. 얼굴 주름도 다 펴졌어요. 근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좀 제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좀 동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게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논리적으로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제가 머리로 공부한 게 아니라 제가 생활에서 실천하고 계속 머리를 수도 없이 관찰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건강해져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 얘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이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코피도 엄청나게 많이 흘리고, 제가 어디 여행을 잘 가기 싫어해요. 돌아다니면 머리가 가장 많이 아프고, 이제 위도 좀 이렇게 좀 안 좋아요. 조금 잘못 먹으면 좀 그러고, 굉장히 조심해서 그러고, 이게 지하철을 타도 머리가 아프고, 또 제가 일요일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또 일요병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저를 보면 엄청 건강하다고 그래요. 피부도 제가 원래 피부가 원래 이렇지 않고, 원래 피부가 불구스름했어요. 열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50에 저를 낳아서
그런지 그 유전적으로 안 좋은 거, 우리 아버지가 천식에 대한 좀 천식 때문에도 힘들고, 이제 할머니를 보니까 그 머리 아픈 병, 그 머리 아픈 병도 유전인가 봐요. 보니까 옛날에 보면 내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제 유전적인 병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의 유전적인 그런 병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 머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제가 이 머리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설명해 주면 그 논리는 맞다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 머리를 누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머리를 누른다라면 진짜 우리가 젊어질 수 있어요. 머리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몸도 구부러지지, 우리가 우리가 압력솥에 압력이 빠지듯이 머리가 꽉 찡겨져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벌어져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도 이게 비강도 문제되고 기도 문제되고 우리 몸의 모든 영양에 문제되지만, 이것을 연구한다라면 엄청난, 지금이 우리가 막 학문적으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한다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